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인권보장과 기본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들어봤나요? 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상의 이유로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 군대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시위를 하는 모습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군대를 가지 않으면 감옥을 가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대체 복무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현재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고등학생 기억나시나요? 네, 학교를 상대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소송을 했던 그 학생인데요. 이번에는 이 학생이 군대가 꼭 필요하냐 하면서 퍼포먼스를 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로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었어요, 당시에. 왜냐하면 개인적인 신념,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방의 의무가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이 강의석 군에게 징역형을 이제 선고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그 근거를 보면요. 먼저 처벌 반대와 처벌의 근거가 있는데요. 처벌 반대는 우리 헌법에 보면은 양심의 자유 그리고 헌법에서 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계인권선언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처벌의 근거로는 헌법에서 역시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헌법에서 또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법률로 제한 가능하다. 즉 이 얘기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인정을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즉 국가의 어떤 안전 보장을 이유로는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병역법에 보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할 때는 징역, 교도소에 보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다 이제 징역형을 선고를 했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대법원에서 조금 판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네, 2018년에 나온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 등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인정하지 않고 이런 사람에게 무조건 이제 교도소, 징역형을 선고를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2018년부터 징역형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무죄이고 어떤 대체 복무를 마련해야 되지 않냐라는 판결을 내려서 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기본권 제한의 사유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기본권 제한의 한계점은 무엇인지 볼 건데요. 일단 기본권 제한의 사유 중에 우리나라는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여러분 아마 보시면 군 시설이기 때문에 무단 출입 및 사진 촬영을 금한다. 이런 아마 표지판을 봤을 거예요. 우리는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그런 것을 제한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권을 제한을 할 수 있지만 그 한계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밤에 밖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밤에 시위를 하면 이 주변에 혹시 주택이 있다면 그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불빛 이런 것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집회 소음 때문에 뭐 미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너무 밤에 사람들이 다 자는 시간에 밖에서 집회를 한다 이러면 당연히 이거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을 하더라도 집회 시위는 영원히 안 돼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입니다. 네, 그러면 기본권 제한의 사유를 알아볼 건데요. 이 내용은 우리 헌법 37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30조 2항을 풀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권 제한의 요건. 언제 제한할 수 있냐? 첫 번째는 국가 안전 보장입니다.
네, 이거는 어떤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되겠죠. 아까 사진에서 봤던 군사 지역에서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군사 지역에서 사진 촬영 금지. 네, 이런 것이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질서 유지입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 교통법규에서 뭐 과속을 금지한다든지 운전할 때 아니면 뭐 신호를 준수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좀 제한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복리인데요. 네, 공공복리는 개인이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 지역에서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을 다른 말로 그린 벨트라고도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도심에 이제 아파트가 막 이렇게 너무 많다 보면 아무래도 환경이 좀 파괴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 녹지대 주변에 개발을 제한하는 이런 구역을 두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개발 제한 구역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뭔가 건물을 짓거나 이럴 수 없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환경이라는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한할 때 형식은요.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네, 형식은 법률에 의해서. 네, 이때 법률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기본권 제한의 사유는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건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잘 보셔야 돼요. 네, 첫 번째 국가 안전 보장이고요. 두 번째 질서 유지, 세 번째는 공공 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이 법률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점입니다.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지만 한계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잘못 나왔네요. 첫 번째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예를 들어서 야간에 너무 늦은 시간에 야간에 밖에서 5개 집회를 하는 경우에 이거를 일부 제한할 수 있어요. 이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 지역 사람들이 소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집에서 편안하게 쉴 권리라든지 뭐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수면권 이런 것이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영원히 너네 집회 시위하지 말아라 이렇게는 못해요. 그 시간대에 심야 시간대만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결국 국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네, 어떤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가 열린다고 할 때 기본권 제한을 핑계로 국가가 집회와 시위를 못하게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한을 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완전히 제한할 수 없다라고 없다라고 규정을 명시를 해놓은 거죠. 결국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익의 균형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우리 헌법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보장했을 때 얻는 공익이 네, 이거를 제한했을 때 침해되는 침해를 받는 피해 어떤 사익보다 훨씬 커야지만 이 기본권 제한이 약간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그 기본권이 침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침해를 보는 사람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얻는 우리 공공의 이익이 커야지만 이 기본권 제한이 조금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 걸린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자가격리를 한다는 거는 외출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밖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국가가 그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는 거냐면 자유권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자유권 중에서 내가 맘대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막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거예요. 네. 왜 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냐 하면 이 사람들이 혹시 코로나19에 걸렸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코로나19가 점점 퍼지겠죠. 네, 그래서 이걸 제한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입니다. 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네. 그러면 기본권 제한이 이것이 헌법에 근거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목적이 네, 공공복리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즉 이건 전염을 막고 네, 건강을 보장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식은요. 우리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 법률 중에 감염 예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염 예방법에 근거해서 네, 자가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계점은 네, 자가격리는 영원히 하는 건 아니죠. 네, 평생 동안 집에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있어요. 네, 최소한의 기간. 보통 2주죠. 네, 2주의 기간만 자가격리를 하고 네, 그 외에는 또 외출하고 돌아다닐 수 있죠. 네, 코로나19 감염이 안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 네,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거지만 네, 기본권의 제한 그 사유에 봤을 때 먼저 목적이 공공복리, 그 다음에 형식도 네, 국회에서 만들어진 이 법률에 의거해서 제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계점, 네,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진 않는데 최소한의 기간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초성 퀴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 안전 보장이죠. 네, 그리고 질서 유지, 마지막으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고요. 기본권이 제한하더라도 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